표시합니다. 비진이 다음 두 번째 동네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이나 허위나 같은 거짓말이에요. 법을 통일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자,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사례 문제로 거의 나와요. 사례 문제. 자, A란 놈이 있고 갑이란 놈이 있어요. 갑이 A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A는 1억 받을 채권자. 갑이 돈을 빌린 채무자인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A가 자기 소유 아파트에 경매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지채권자의 강제집행, 경매를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을 만나요. 을에게 부탁합니다. 을, 내가 내 아파트가 날아갈 것 같아. 네 앞으로 등기 좀 옮기자. 실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짜가 좀 치자 그래요. 자, 매매할 의사가 없어요. 매매 의사가 팔 생각이 없어. 근데 매매한 것처럼 표시를 했죠. 그래서 체결한 매매계약을 가짜 매매, 가장 매매계약 그래. 가장 매매. 자, 속마음은 팔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팔 생각 없으니까. 상대방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서로 짰어. 그래서 통정은 불일치하고 그 사실을 표의자 갑이 알고 상대방과 짜고, 이게 바로 짰다는 얘기가 정을 통했다. 통정.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매매의사 없는데도 상대방과 짜고 한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정을 통한 통정한 거짓말, 가짜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매매계약이에요. 우리 법은 통정 허위표시 법조문 제1항 76페이지. 상대방과 즉 을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효과 무효예요. 통정 허위표시는 효과 무효, 바로 무효예요. 자, 봐봐요. 아까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출생이 없다는, 증여 없다는 걸 모르죠?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 법률행위 마지막 목자가 법률행위 계약 해석이죠.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상대방 을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 그래요. 규범적 해석, 이게 뭐냐? 상대방 있는 계약과 같은 거, 계약과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속마음을 몰라요. 표시만 보이지. 속마음은 몰라요, 통상. 그래서 비진이는 표시대로 유효한 거예요, 상대방 시각. 이런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그러면 통정은 달라요.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지. 지도 살 생각이 없지. 그래서 이 의사가 일치했어요, 속마음대로.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을이 표시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도 살 생각 없어. 이 의사가, 쌍방 의사가 속마음이 일치했죠?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 안 주는 거예요. 바로 무효예요. 비진은 왜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되고 왜 통정 허위 표시는 바로 무효가 되는지 이유가 이거예요. 비진이는 상대방이 표시를 믿으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해서 줘 보호해줘야지. 하지만 통정은 얘가 소유권 취득할 의사가 없어요. 얘 부탁에 따라 등기만 받고 있을 뿐 얘가 소유권 취득할 의사가 없지. 따라서 당사자 갑과 을의 의사도로 안 남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따른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그 효과 무효예요.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짜고 이게 비진이하고 다른 점이죠. 불일치 사실을 알고 비진이는 혼자가 들어가는 거고 통정은 짜고 효과 통정허위 표시는 바로 무효. 자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을이 소유자로 등기는 돼 있지만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 자 그러면 무효 효과. 무효 효과 나중에 일이 처리되면 갑은 계속 을한테 등기 맡겨놓을 이유가 없죠.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무효 효과. 을이 받은 등기는 부당이득.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무효 효과 그대로 이행했죠? 이행한 거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왜 갑은 을을 상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소유자니까.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는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제거해줘, 등기 말소해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법상 무효 효과, 네가 받은 건 매매가 무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돌려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청구하는 놈이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라면 갑은 이 을을 상대로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우리는 소수로 싸움이라서 소수로.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가 중요해. 장난은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없는데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소수로를 확실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래 무효 효과 받은 거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났네.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얘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갑.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가 무효일 때 말소가 되는 거예요. 무효란 말 우리 시험점에 뜨지 않아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이 등기가 유효 등기면 안 돼. 왜? 등기가 유효라는 건 얘가 소유자지.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어요. 얘 등기가 무효니까 무효 등기니까 이만 말소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다 시험 지문이에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온 건 강의하지 않아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시험 지문에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지 그걸 반복하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스스로가. 지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지문은 이 두 개가 일단 나와요. 채권자. 가만 보니까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자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 들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유자가 매매로 팔렸대. 그러면 돈 받을 A는 내 채무자 아파트가 누군가에게 팔렸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빼돌렸군. 그게 인지상정이죠. 따라서 이 채권자를 위해서 법이 권리 두 개를 줘요.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계속 우리가 맞이하게 될 단어,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자, 채권자 A는 자기 채무자 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갑, 너 임마 재산 빼돌렸지? 너 이거 통정 가짜 매매 무효야. 따라서 을 등기도 무효니까 너 빨리 등기 말소해. 이 권리를 빨리 행사해. 갑이 전화를 먼저 해요. 갑, 빨리 등기 말소해. 그러면 소유권이 회복되면 경매 들어가려고. 그런데 자기 채무자가 분명히 이 권리 있죠.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권리 있죠.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회복할 수 있죠. 등기.
근데 지채무자 갑은 이 권리를 행사한다, 행사하지 않는다? 안 하지. 하는 순간 경매 들어오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안 해. 그럴 때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는 대신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자기 채무자 갑의 주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란 말이 나와.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하면 있다로 끝나요. 대위. 그래서 대위를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항상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갑의 가짜 매매한 갑의 채권자 A는 갑의 을에 대한 등기 말소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시험 좀 이렇게 떠요. 자,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이란 게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채권 총론에 나와. 채권 총론. 하지만 대위란 말은 계속 나올 거고 채권자 취소 이 단어는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부동산 이중매매, 오늘 건너뛴 이중매매하고 통정에서만 딱 두 군데만 등장해. 자,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말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이 계약을 채권자가 취소해버리는 권리.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자, 채권자 대위권은 뭐냐? 주어는 다 채권자가, 대위는 지 채무자의 권리를 지 채무자가 안 할 때 대신 행사하는 거, 대위. 취소는 말 그대로 채권자 A가 자기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이 매매계약을 그대로 취소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가 한 이 가장매매, 통정회표시 가장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인데, 자, 이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모든 채권이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죠. 그건 돈 채권이 아니죠. 소유권 주세요 채권. 이런 건 채권이 취소권이 안 돼. 오로지 돈 빌려준 놈. 금전 채권자만 이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돼요. 그러면 이놈은 돈 빌려줬죠. 따라서 자기 채무자가 자기를 해하는 법률행위 한 거야. 강제집행 면하려고. 그럴 때 갑을 간의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취소로 날려버릴 수가 있다예요. 있다. 결국 통정허위 표시에서 갑의 채권자 A는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 이 매매계약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있다만 기억하면 돼요. 대위 있다.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지문. 대위권도 인정.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제 3자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결해 보죠.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효과 바로 무효. 자, 제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즉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는 선의 제3자가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죠? 똑같아. 자, 의.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 을과 통정합의, 통정해서 허위 표시하는 것 믿지 마시고. 그래서 예컨대 갑이란 놈이 채권자 A의 지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갑이 을하고 짜고 지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했다 그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 넘겨주는 거, 이게 전형적인 통정허위 표시 사례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2번 3번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알고 있죠? 자, 알고, 불일치 알고. 4번, 이 불일치에 대해서 짜고 상대방과 통정. 통정 있죠? 통정.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 되지. 혼자 하면 비진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알고, 짜고, 이것만 밑줄 들어가면 돼요. 자, 효과. 시험은 효과에서 나옵니다. 자, 당사자 간의 효과, 즉 갑하고 을 사이의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사이, 즉 갑을 간 이 통정의 표시에 따른 매매계약은 가짜 매매니까 통정이니까 무효. 됐죠? 무효. 이 매매계약 무효란 얘기요. 자, 따라서 세 번째. 가짜 매도인, 가장 매도인, 갑을 말하죠? 갑은 등기 넘겨줬다. 이행한 후에는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지문이야. 그냥 그걸 딱 밑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등기 넘겨준 후라면 이행했죠. 그러면 무효 효과 받은 거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또 매매가 무효니까 통정, 등기도 무효. 내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다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어디 있느냐? 밑에 판례에 2번을 봅니다. 2번. 채무자는 갑을 말해요. 갑의 법률행위, 즉 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 행사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 밑줄. 그 다음에 그 위에 적어요. 교재에 없어서 그래. 그 위에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할 수 있다 표시. 약어로. 그래서 통정에서 갑의 채권자 A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자로서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예요. 오케이. 밑줄만 쳐요. 별 3개급 아니야, 얘들은. 자, 이제 넘겨요. 중요한 것은 이제 3자야, 3자. 그래서 이제 통정허위 표시는 여기서 나와요. 3자와 관련해서. 자,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을이 갑의 부탁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받고 있어.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야. 그런데 을은 갑을 배신합니다. 팔아 제껴버려. 병이라는 놈한테 자기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5억 받고 팝니다. 자, 병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팔아 제낍니다. 등기까지 가요. 자, 통정허위 표시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한 문제된 법률관계 이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 문제된 계약 당사자로부터 구 후 새로이 거래를 튼 놈. 이놈이 제3자예요. 그래서 병은 통정허위 표시 당사자인 갑 또는 을로부터 구 후 거래를 튼 놈, 거래한 놈. 자, 병이 3자야.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3자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놈이 다 3자예요. 계약은 두 놈이 하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항상 당사자가 되고 병부터가 다 우리는 3자가 돼요. 왜? 을로부터 사거나 갑으로부터 사는데 대개 을로부터 사요. 순서상 이렇게. 을이 등기돼 있어 을이 배신 때려. 을로부터 통정허위 표시 이 법률관계를 기초로 그 후 이게 3자의 정의예요. 통정허위 표시 이 가장매매 계약을 기초로 가짜 매매는 통정매매는 5월 1일 날 했는데 무조건 3자가 되려면 그 후 병은 사야 돼요. 그 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이게 3자인데 만약 병이 이와 같은 갑을 사실에 장난치는 걸 병은 알까요? 모를까요? 통상
몰라. 어떻게 알아? 나무 집구석을. 알 수가 없지. 중개사 통해서 사니까 중개사도 몰라. 얘가 소유자인지 알지 겉으로. 몰라요. 선입니다. 삼자는 대개가 선이에요. 문제된 통정 짜가치고 등기만 부탁했다는 걸 제3자는 알 수가 없어. 중개사도 모르고 병도 모르고. 그래서 99% 선의의 3자에 해당돼. 자, 이럴 때 갑이 가짜 매매로 무효, 을 등기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등기 믿고 산 병 등기도 원래 무효가 돼야 돼요. 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의 3자를 보호해주는 법 규정이 있다. 그래서 법조문 제2항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다 똑같은 조문. 이 무효로 갑은 내 매매가 통정무효이기 때문에 너희만 내놔라고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즉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갑과 을 사이에 대해서만 무효 취소되고 제3자 병이 선이라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효가 안 된다는 얘기야. 선의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이지 제3자가 만약 선이라면 이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갑이 병한테는 선의 병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아파트니까 내놔, 등기 말소해, 기타 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선의 병은 유효. 유효란 얘기는 등기가 유효. 따라서 병이 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 병이 등기 박은 순간 갑의 소유권은 상실돼요. 얘가 이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선의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갑은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갑은 선의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아무것도가 뭐냐? 등기 말소해라고 할 수 없다로 나와요. 이 등기는 유효 등기죠. 유효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무효 등기만이 말소 대상이야. 근데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봐요. 내가 소유자라면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자 법이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인지에 따라 소수로가 결정돼요. 갑이 을 사이에서는 매매 무효,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 따라서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내놔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이 선이라면 선의 병이 소유자. 따라서 갑은 소유자가 아니겠지. 상실. 따라서 갑은 이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로 끝나야 되고 뭐가 나오든지 없다. 왜? 이놈이 소유자니까.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이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해. 왜? 법은 얘를 보호해 주겠지. 소유자 보호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생각해서 찍어버려도 돼요. 누가 소유자인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런데 이놈이 항상 선의는 모르는 데 대해서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이놈아.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이 없을 수도 있어. 항상 선의에만 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없고가 나와요. 자, 이 병이 선의자인데 선의 과실이야.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갑이 판사님 쟤요 잘못 있어요.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어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즉 선인데 병이 잘못이 있는 경우 과연 보호되느냐 이거요. 갑이 이기느냐 여전히 보호되느냐. 자, 우리 법이 결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선이 무과실의 삼자이기 때문에 무과실이 법정에 없어. 따라서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병은 보호됩니다. 즉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선의 병이 이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이 병을 상대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즉 병이 보호돼요. 자, 이게 이유예요. 선이면 충분.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아. 누가? 법이. 우리 법이 선의 삼자를 보여준다고 했지, 선이 무과실의 삼자를 보여준다. 무과실 세 글자가 없어. 그래서 선이면 충분. 선이면 충분. 따라서 설사 이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 잘못이 병한테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호된다. 병이 보호된다는 얘기는 갑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병에게 여전히 대항하지 못한다로 결론이 나야 돼요. 두 번째. 자, 입증의 문제인데, 입증은 보통 3호를 하는데 이건 여기서 할게요. 기본 입증. 증명이에요.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내가 승소를 하려면.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하세요, 반환하세요 라고 청구했을 때 얘가 안 뺏기려면 자기는 선의 삼자에 해당된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돼, 판사님이. 자, 그러면 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 못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 병이 이와 같은 통정사실을 알고 산 악의의 3자, 악의의 병이라면 이 무효로 악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악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 법이 모르는 경우면 대항 못하니까. 알고 산 놈은 악의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 법은 알고 산 놈은 나쁜 놈 취급해. 그러니까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고 모를 선자예요. 어떤 사정을 몰랐어요? 그러면 고의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모르고 산 선이만 보호하지, 알고 샀어, 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알고 샀어, 안 보호해줘, 보호 안 해줘. 따라서 악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데 입증을 해야 돼. 병이 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판사님, 저 모르고 샀어요. 지가 선이란 사실, 저 모르고 샀어요. 이걸 병이 입증해야 되느냐? 자, 입증의 기본. 저 몰랐는데요. 입증할 수 있을까? 몰랐는데요. 입증 못해요. 몰랐는데요. 소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저 몰랐는데요. 어떻게 입증할까? 몰랐는데요는 입증을 못해. 어려워. 근데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적극적 사실은 모른다는 소극적 사실보다 입증하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 이게 더 쉬워요. 너 알았지? 알았지가 더 쉬워. 몰랐지, 이게 어려워요. 너 알았지? 너 그때 우리 가짜 쓸 때 너 옆에서 술 마시고 귀 쫑긋 했지, CCTV. 입증이 가능해. 옆에서 들었지. 너 알았지? 자, 몰랐는데요. 소극적 사실은 입증이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은 입증이 그런대로 얘보다는 쉬워. 둘 사이 비교해요. 알았다는 것도 쉽지 않지. 하지만 둘 사이에서는 얘가 적극적 사실이 더 쉬운 거예요. 따라서 입증은 너무 어려워. 그럼 다 입증을 못해. 얘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은 제3자 선의는 추정됩니다. 자, 추정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는 얘기는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미루어 추정컨대 그 말이야. 제3자가 몰랐다고 추정을 해줘. 인정을 해줘. 모른 거예요. 당신은 모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이 추정되면 인정됐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 선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가 증명,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되면 세트예요. 어떤 사실이 추정되면 지 스스로 이 사실,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세트예요. 추정되면 입증 지가 안 해도 돼. 누가 입증하느냐? 반대인 놈이 입증해야 돼. 갑이 선이 반대 사실, 악이라는 것을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입증책은 세트예요. 무조건 선이는 쥐가 입증한다. 무조건 X야. 선이는 추정되기 때문에 지 스스로 병이 저 몰랐는데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갑. 그래서 하는 게 입증의 기본. 입증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기본 입증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갑이. 무효해야지 내 소유권 없고 되찾아오죠. 통정 무효임을 주장하는 갑이 제3자 병에 뭘 입증해야 돼? 악의를 입증하는 거야.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거야. 갑이 너 알았지? CCTV. 우리 가짜 매매할 때 너 옆에서 듣고 있는 거 찍혔어. 너 알았어. 자, 정리. 선의 3자에게는 이 통정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즉 법조문에서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해주는 3자 보호규정이 있다. 선이만 보호되지 제3자 병이 저 사실을 통정사실을 알고선 악의자라면 보호되지 않아요. 선이만 보호. 따라서 악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갑은 대항할 수 있다. 자, 선이면 충분. 설사 병한테 일부 모른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보호. 그 다음 입증. 제3자 선의는 추정됩니다. 즉 추정이란 건 인정된다고 같은 말이에요. 추정되니까 스스로 지가 전 몰랐는데요. 스스로 나 선이에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지가 입증 안 하면 반대 놈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입증은 무효 주장자인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제3자의 반대사 선이 반대사실 악의를 갑이 제3자 너 알았지?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게 3자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아주 잘 나온 거. 이거. 과실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 제3자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좀 몰랐는데요. 이 소극적 사실은 입증이 곤란하니까 이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좀 몰랐는데요. 스스로 선의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되면 입증은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세트예요. 물권법에서 계속 나와요. 어떤 사실이 추정되면 지 스스로 해당 사실을 추정되는 사실을 지가 입증할 필요 없다. 내 상대방이 여기에 반대되는 사실 입증해서 깨야 돼요. 지가 깨야 돼. 그래서 이게 3자. 그래서 일단 3자의 개념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을로부터 그 후 거래툰 놈. 여기는 매수한 놈이죠. 그 후 나타나야 돼. 그래서 3자가 되려면 을 다음에 시간적으로 5월 1일 이후에 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3자에 해당돼요. 선이면 보호. 오케이. 정리. 이제 교재로 봅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78페이지. 78페이지. 자, 어디 가느냐. 동그라미 1번에 고딕봅니다. 통정은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들이대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러면 제3자의 범위예요. 자, 2번 봅니다. 2번도 고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제3자란 당사자, 갑과 을,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새로운 밑줄. 새로 거래툰 언제? 통정 허위 표시를 토대로 밑줄. 무슨 말일까요? 통정 허위 표시한 후 거래터라 그 말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 기초로 그 후 새로 이해관계 맺은 자야. 그 후 후자를
넣으세요. 후자를.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세로 거래튼 놈. 이렇게 외워요. 교재가 썩 그래요. 자, 그 밑에는 보지도 마. 뭐 30년 동안 한 번 냈다고 30회 나왔다고 고딕을 봐. 그 위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저기 방가로 2번 중간으로 가요. 방가로 2번.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야. 따라서 고딕. 제3자가 선인데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어. 보호? 된다. 선이면 충분. 선이면 적하죠. 거기다 선이면 충분이라고 적어. 그걸로 외울 거니까.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아요.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에요. 선이면 보호된다는 얘기요. 그냥 과실이 있든 없든 보호된다. 여기 있죠? 선이면 충분해. 저기 있잖아. 선이면 충분. 모르는 데서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상관없다는 얘기요.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똑같이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입증은 제3자가 거기 있네. 첫 번째 선의. 제3자 선의는 추정. 밑줄. 제3자 선의는 추정. 3번이에요. 방가로 3번. 첫 번째 줄. 이 책에 고딕을 믿지 마세요. 고딕.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고딕을 다 잘못 해놨어. 그냥 고딕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밑줄 치라는데 밑줄 쳐요. 제3자 선의는 추정.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병이. 누가 입증한다? 무효 주장하는 갑이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까꿀로 가요. 까꿀로.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들으라는 얘기요. 그래서 기본서는 혼자 절대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3자 선이 추정되죠. 자, 거기다 위에다 써. 없잖아. 제3자가 스스로 선이라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여기 있죠. 혹판에 써놨죠. 스스로 지가 입증할 필요 없어. 스스로 선이라는 걸.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라. 여기 있죠. 악의를 입증해라. 그래서 흑판글씨를 잘 봐야 돼요. 흑판글씨.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지 3자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병이 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이 3번, 방가로 3번 내용이 그대로 있어. 없는 건 추가하고 있는 건 밑줄. 그래서 방가로 2번하고 3번 묶어서 별 3개예요. 별 3개. 별 3개.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제가 한 부분만 복습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지 말아요. 나중에 할 거고 안 할 내용도 많아요. 자, 끝. 통정의 표시 이 정도 끝이에요. 이제 차고 갑니다. 차고. 통정의 표시에서 가장 기초되는 거 했어요. 기초되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차고. 지금 한 개 지문으로 몇 개 나온지 알아요? 볼래요? 짜고 지문 하나, 무효 둘, 부당이득 반환 총괄수다 셋, 말소 총괄수다 넷,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다섯, 취소권 인정된다 여섯, 선의 3자에게 무효로 대가지 못한다 일곱,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여덟, 갑은 선의 벽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아홉,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보호돼 열, 3자 선이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열하나, 누가 입증한다? 갑, 무효조 입증해라 12개가 나왔어요. 지금 한 게 지문이 12개라고 12개. 아직도 지문이 10개 더 남았어요. 그 정도로 통정이 양이 많아요. 그러면 개수로 따지니까 약 20개가 되죠. 모든 파트에서 양이 많은 게 약 20개쯤 나와. 통정은 양이 많아요. 그 20개가 별거 아니란 얘기요. 말은 내가 어떻게 20개 해. 근데 벌써 12개 했잖아. 벌써 12개 했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교재를 보면 연락이 많은 것 같지만 정리해버리면 몇 개 안 돼요. 이걸 깊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보통은 10개에서 15개 한 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중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5개에서 7개예요. 근데 통정은 알아야 될 건 오늘 12개지만 결국 제가 별 3개 한 건 어디야?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장난치기가 딱 좋거든. 장난치기 좋은 데가 정답 지문이에요. 얘들은 흘러가. 이런 건 쉬워. 나오긴 나오지만 장난치지 않아. 그냥 지문만 구성하지. 장난은 여기서 쳐요.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얘 보호되지 않는다. 과실이 있는 병에게는 갑은 대항할 수 있다. 넘어가 버려. 잘못이 있으니까 얘 지겠군. 아니라니까.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니까. 이런 게 정답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별 3개 바꾼 데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는 얘기야.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지. 정답 지문 될 확률은 낮아요. 그래도 나오니까 하긴 해. 근데 별 3개 받은 것은 거기다 장난을 쳐. 그 장난에 넘어가면 나머지 4개를 알아도 한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고, 나머지 이런 거 몰라도 별 3개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한 문제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3개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자기 걸로 확실히 만들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한 문제를 맞춰. 아셨죠? 자, 차고. 통정, 다음이 이제 차고죠. 에이, 쉬고 해, 쉬고. 5분 먼저 쉬죠.